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22일 날 봤던 시험 중간고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한 템포가 밀리면서 중간중간에 떠버렸기 때문에 요 시험 문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안 해서 좀 수업이 좀 한 시간씩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크홈 이그잼은 22일까지 그때 목요일, 자, 일주일 정도의 제가 시간을 드렸었고요. 금요일까지 제가 제출하라고 했던가? 하여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이제 대학원 조교한테 한번 풀어봐라 했더니 그냥 뭐 그날로 다 풀어서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난이도 자체는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거를 문제를 냈었고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실제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얼핏 보면은 아씨 너무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수식도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보통 느껴집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편미분 결과들 D세타 1, 편미분 결과들 D세타 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편미분 덩어리들이 그대로 들어가겠고요. D세타 1, D세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세타 1이 아주 조그마한 D세타 1을 대신해서 델타 세타 1 정도의 아주 작은 각도들을 여기에다 계속 집어넣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이쪽에서 델타 X, 델타 Y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문제를 설계를 했던 겁니다. 저희 중간 수식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은 값들, Q1하고 Q2의 작은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가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보셨던 숙제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1과 세타 2는 어떤 각도인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유형의 각도를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세타 1 주변에 델타 세타 1, 세타 2 주변에 델타 세타 2를 막 흔들어 주면서 이쪽 뭐 세타 1을 플러스 방향으로 늘려줄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늘려줘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타 2도 플러스 방향 또는 마이너스 세타 2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의 양들을 늘려줘도 되는데 그때의 양들은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의 각각의 합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은 1이 되게, 그러니까 즉 여기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우리가 2차원 스카라 타임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세타 1, 이쪽에 세타 2로 입력을 넣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정한 값, 이때 해당하는 세타 1 제로가 있을 것이고 이때 해당하는 세타 2 제로가 있는데 세타 1을 조금만 늘려보고 세타 1을 또 조금만 감소시켜보고 세타 2도 조금만 늘려보고 조금만 감소시켜봐서 그 양이 얘들의 최대값, 그러니까 델타 세타 1 제곱 더하기 델타 세타 2의 제곱이 1보다 1보다 크지 않고 1보다 작지 않은 0이 아닌 크기가 항상 1이 되는, 그러면 이 테두리 원 위에 델타 세타 1, 2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뱅글뱅글 도는 원 위에 델타 세타 1, 2가 존재할 때 그때 나타나는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차이, 즉 델타 X, 델타 Y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게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타 1, 제로, 세타 2, 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동그라미 그려서 확인해보고 여기서도 확인, 여기서도 확인. 그럼 이거를 대체로 세타 1, 세타 2에 대해서 세타 1은 예를 들면 뭐 0에서 180도, 세타 2는 0에서 180도, 우리 예제에서는 0에서 360도까지 다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걸 뭐 다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세타 1과 세타 2의 영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각각의 점 주변에서 이 델타 세타 1, 2가 흔들릴 때에 이 델타 x, y는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숙제, 시험 문제로 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카라 타입 예제를 가지시고 하셔도 되겠고요. 이게 안 된다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아마 숙제를 여태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안 됐어야 되는데 스카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시면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예제 안에 있어서 제가 따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L1, L2의 길이가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바로 이 예제죠. 이런 예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로고 8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한 30도, 45도쯤 되겠죠. 그러면 세타 1, 세타 2가 각각 30도, 45도인 주변에서 델타 세타 1이 뱅글뱅글 도는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는 0.1로 픽스해서 이 주변에서만 값을 봐도 되는 이런 예제로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타 1, 세타 2 그리고 이 지점에서 델타 세타 1의 크기가 델타 세타 2의 크기가 1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이 수식의 의미가 되겠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 계산 중앙구사에서 어렵게 안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값들을 대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직접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30도일 때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일 때 여기서 풀어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각도가 30도인데 30.1도만큼 같겠고요. 이 부분도 30.1도만큼 같기 때문에 원래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을 했겠죠. 이거 이제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울 게 없고요. 손으로 풀어도 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이 있으니까 x는 L1, C1, L2, C1, 2 그럼 대입해보면 5, L1이 5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30.1도 그 다음에 5 곱하기 여기는 코사인 30.1, 30.1 합치니까 60.2도 대입해서 얼마만큼 x가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원래의 x는 얘는 이제 변화된 거고요. 원래의 x는 L1, C1, L2, C1, 2에서 5 곱하기 코사인 30도, L2 코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 값이 x''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간단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코비안을 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코비안은 이때 세타 1, 2가 30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전에 강의 자료에 있는 대로 그냥 쭉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x는 L1 C1 더하기 L2 C1 2 그래서 편미분 세타 1 x를 하면 마이너스 L1 S1 빼기 L2 S1 2 다음에 세타 2에 대해서 푼 것은 마이너스 L1 0 얘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L2 S1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했네요. 여기 x죠 x y에 대해서 한 거는 y는 L1 S1 L2 S1 2니까 세타 1에 대한 것은 L1 C1 플러스 L2 C1 2 세타 2에 대해서 푼 거는 여기 1이고요. 얘는 L2 S1 2 코사인 코사인 1,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코비안 자체를 여기서 구하는 거는 이미 강의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아서 1의 2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델타 x, 델타 y를 요 값들을 넣었을 때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에서 푼 문제하고 얘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조금 0.1도씩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움직였고 얘는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얘의 벡터 방향이 어딘가 이쪽 근처 방향으로 이동을 했겠죠. 오른쪽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델타 x는 무조건 음수일 거고요. 델타 y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약간 위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손으로 푸시면은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거를 뒤에 있는 것처럼 앞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코비안 행렬에 감을 잡으라고 이런 종류의 문제를 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각도가 흔들리면 이 끝단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찾아보는 거를 1번 문제에서 다뤘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서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녀석들의 폭이 제한이 걸려 있을 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를 뭐 정확하게 문제 의도를 가지시고요. 요 폭들을 1로 놓고서 문제를 델타 x가 예를 들면 1이면 델타 y는 0으로 풀어도 좋겠고요. 이게 아니라 난 잘 모르겠는데 앞서서 그냥 델타 잠시만요.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는 0.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풀거나 뭐 어떤 형태로 문제를 푸셔도 비슷한 결과에 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앞서서 계속해서 내드린 예제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사례였기 때문에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가 각각 0.1일 때에 라고 값을 고정을 해놨고요. 그때에 이 값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또 어느 방향으로 향하나, 이렇게 생겼을 때는 또 어느 방향,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델타 x, 델타 y의 비율이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고요. 가장 작은 값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맥시멈도 찾아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맥시멈은 어디서 보통 갔냐면은 로봇 팔이 이렇게 쭉 펴져 있을 때 이때에 0.1, 0.1씩 이동을 얘를 0.1, 0.1씩 이동해 보면 위쪽으로 움직이는 벡터가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델타 y 값이 되게 크게 나타났을 거고요. 거꾸로 이 팔이 이렇게 쭉 펴져 있어서 이쪽 방향을 이렇게 팔이 위쪽으로 향해져 있다면 이때의 델타 x 제곱이 델타 y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조작도라고 불리는 머니필러빌리티의 컨셉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이론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x, 델타 y의 값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값이 미니멈인 경우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경우들이 계속 나왔을 거고요. 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8이 이처럼 이 각도가 세타 2가 90도일 때 등장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델타 x하고 델타 y가 비슷합니다. 되게 델타 x하고 델타 y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얘가 하나의 동그라미를 이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동그라미의 가로 세로 크기가 가장 작은 곳을 찾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팔이 꺾어져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로봇 팔이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조작도가 되게 높은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손이 이렇게 여기가 90도로 꺾여 있을 때가 뭔가를 조작하기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또 손가락 보시면은 글자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이 글자 예제로 이걸 맨날 표현을 해드리는데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집게 손가락 그리고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연필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집게 손가락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밑에 쪽을 향하는 이런 자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이 여기가 90도일 때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씨를 쓸 때에는 글씨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꺾어서 글씨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쭉 펴게 되면 동그라미를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조작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세타 1, 2를 0에서부터 90도까지 전부 다 그 구간 안에 대입을 해서 저 값이 델타 x 제곱이 가장 작은 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시면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돌려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 미니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세타 1이 0일 때에 그리고 세타 2가 90도일 때에 미니멈 값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미니멈 값은 여기 세타 2가 2일 때 세타 1이 2일 때 2도일 때 세타 2가 90도일 때 보시면은 0.03850 해서 가장 작은 값은 세타 2가 90도일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타 1이 이제 궁금했을 텐데요. 이걸 계속 돌려보면 넘어가 버렸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요. 세타 1이 0도일 때에 바로 여기 있죠. 0.0 세타 2가 90도일 때 우리가 구했던 델타 x 더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이 가장 작은 거는 0.00380550 이란 숫자, 즉 세타 1하고 상관이 없이 세타 1은 상관이 없어요. 세타 2가 90도일 때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예제들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가서 아주 많이는 안 갔는데 6도일 때도 보시겠습니다. 6도일 때도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세타 1이 6도이고 세타 2가 90도일 때 가장 작은 값이 똑같은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타 1은 상관이 없어요. 세타 1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세타 2가 90도일 때 바로 로봇팔이 어느 각도이든 세타 1이 여기서 90도가 되는 순간 이 부분에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은 미니멈 값을 가집니다. 즉 이 부분에서 조작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크기를 보시면은 이때 이 녀석들이 거의 동그라미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나중에 더 확장을 해보시면요. 델타 세타 1과 델타 세타 2의 각각의 제곱의 합이 1이다 라고 하는 단위 원, 델타 세타를 단위 원 정보로 넣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도 어떤 유형의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동하기가 편하다는 뜻은 어느 벡터 방향이든지 이동하기가 편하다. 즉 델타 x하고 델타 y가 얘네들의 크기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델타 y만 크게 나타나지 델타 x는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델타 y만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10, 20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쪽 방향으로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쪽 x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0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렇게 90도 꺾인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기가 편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도, 머니플러빌리티라 불리는 조작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한국말로 영어로 복잡합니다. 머니플레이션을 써서 매니플러빌리티 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조작도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정도, 25년? 20년 조금 덜 된 것 조금 더 됐나? 그래서 90년대에 나온 로봇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어떤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시카와 아저씨가 만든 요시카와라는 일본 되게 오래됐고 유명한 연구자가 이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머니플러빌리티의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디가 조작도가 좋은가, 델타 x, 델타 y의 제곱의 값이 미니멈인 곳을 찾아보니 그건 바로 세타 2가 90도일 때더라 라는 것이 이 시험 문제 첫 번째 해당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어이없는 이 바로 벌레 문제, 자벌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저 뭐 문제 낼 때도 제가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아마 나중에도 다른 데서도 아마 이 문제가 유출이 되면 굉장히 재밌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학부 과정에서 로봇공학을 배우게 되면 뭐 포워드 키네마틱스, 인버스 키네마틱스 배우지만 이게 맨날 해야 되는 문제들이 거의 뻔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우실 때는 항상 원점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봇들이 원점이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녀석이 모바일 로봇 같은 거 위에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얘네들의 베이스 지점은 원점이 아니라 어딘가를 막 움직여서 거기에 가서 베이스가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로봇팔이 움직이는 이런 장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원점이 이동을 했을 때 포워드 인버스를 어떻게 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벌레 형태로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서 제가 시킨 대로 열심히 잘 이해하신 분들은 숙제를 조금 잘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뭐 지난번 얘기 드린 뭐 이 문제 자체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 쓰면은 FK는 세타 1, 세타 2 이것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타 1, 세타 2 말고 현재의 원점 OX, OY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뭐 뻔하죠. 뭐 스칼라 타입이니까 X는 OX만큼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Y는 OY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OX 더하기 L1 C1, L2 C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Y도 OY 플러스 L1 S1, L2 S1 이게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2의 해가 되겠습니다. 인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인버스가 있을 겁니다. 원래 제가 드렸던 IK, X, Y 하면 리턴을 세타 1, 세타 2 하는 기능이 있죠. OX, OY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여기 원점에 있을 때 이 부분이 X, Y였는데 이제 이게 요만큼 OX만큼 OY만큼 이동을 했다면 이게 이제 새로운 O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점은 O만큼을 빼게 되면 그러면 이 좌표계 위에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쉬워요. X 프라임은 X 빼기 OX, Y 프라임은 Y 빼기 OY 해서 여기에 프라임 정보를 이렇게 넣으면은 바뀌어져 있는 점 OX, OY 위에서의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K2는 바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미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x, y가 들어갔을 때 x 값과 입력된 OX를 빼서 새로운 OX 좌표 위에서의 X 프라임을 만들어서 대입해주고 Y에서 OY를 빼가지고 나온 Y 프라임을 인버스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세타 1,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가 움직일 때에 로봇 팔에 대한 움직임을 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푼 것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풀어서 많이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이동할 때 되게 복잡하니까 일식만 움직여서 풀어도 성적 다 나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저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들 지금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 움직이는 분이 있으면은 플러스 점수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베이스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로봇공학에서 팔 쪽을 다룰 때는 잘 안 다루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로봇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자체가 바로 딱 포드는 이렇게 풀면 되고요. OX, OY 들어가고 IK2는 요 새로운 항만 추가가 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해가지고 결과는 나중에 한꺼번에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